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금리와 환율이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하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PC 지표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기대치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이래서 양시장 오늘 뭐 고점 저점 차이가 뭐 13포인트, 4포인트 이 정도 굉장히 좀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밸류업 종목들이 올라갔고 엔터같이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해서 제가 이제 낙폭주 중에는 어떤 게 먼저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주가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에서 오늘 특징이었던 게 기술주가 빠졌지만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완전히 증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 다른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달라진 게 지수가 밀리면 하락 종목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 들어서 한번 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위기가 한 번 있긴 했는데 바로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매도는 좀 줄고 밀리면 사야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코스닥 심리가 조금 개선됐다. 뭐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약간 개선된 것 같다. 근데 뭐 하루가 지금 모르는 거고 이제 며칠 더 봐야겠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심리가 좀 나아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오늘 여전히 빠졌고 특히 많이 빠졌고 어제 예고된 거긴 하지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은 있었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마이너스로 밀리고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이 밀렸으니까. 근데 이것도 심각하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지수 대비 많이 올랐다. 이게 반도체 지수 빼기 미국의 S&P 500 지수 이렇게 이제 근 건데 뭐 반도체가 지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하긴 하지만 심각하게 뭐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주들이 빠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눌리는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하고 달러가 빠진 거는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빠졌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주 미국의 국채 발행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발행에 500억 달러 이상 발행이 돼버리면 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1,400억 달러가 발행이 되니까 이틀 동안 금리가 올라버리잖아요. 근데 그 일정이 지나가니까 오늘 금리가 빠졌죠. 그래서 금리 빠지면서 코스닥이 조금 숨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됐고, 금리 빠지고 또 환율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약간 밀렸습니다. 근데 장중에 갑자기 엔달러 환율이 161엔을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뭐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때 조금 코스닥이 갑자기 오전에 확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금 긴장도가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내 좀 안정이 됐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1380원 밑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380원에서 1400원 요 구간 요 터널이 고점이 됐거든요. 이게 고점이 되고 증시는 바닥을 치고 이런 게 공식이 됐었는데 뭐 이번에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어떤 주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환율이 그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요거는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모르고 지금 보시다시피 51선에서 계속 튕겨서 올라갔잖아요. 51선 완전히 이탈을 해줘야 환율은 추세적으로 아랫단으로 조금 더 밀어내리겠구나 이렇게 안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냥 좀 추세선 안에 있어서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이슈도 장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뭐 여론조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 그러니까 베팅, 뭐 이제 누가 될 거냐 이걸 베팅을 하는 건데 대선 토론 끝나고 보니까 바이든은 급락을 하고 트럼프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론조사상으로는 둘이 되게 비슷한데 베팅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장주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게 원래 벌써부터 영향 줄 단계는 아니긴 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게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다 엎어버릴 거야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아침에 좀 잘 가다가 이게 좀 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었는데 다행히 2차 전지가 뒷부분에서는 다시 올려서 상승 자체를 유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대선 토론 또는 대선 이슈 가지고 우리 증시가 심각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챙겨볼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AI주들 고점론 이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뭐 헤지펀드들이 6월에 뭐 기술주 처음으로 매도했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헤지펀드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거 자체는 아직 경계 요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심각하게 방향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일러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데 누적이 되면 저 뉴스가 나중에는 무섭게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들어 올리는 시도가 나와주지 않으면 좀 골치 아파지겠죠. 그 다음에 오늘 밸류업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정책적인 지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이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에 호응을 해서 뭐 이런저런 뭐 배당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지주회사, 금융주, 보험주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밸류업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밸류업이 강할 때 코스닥이 사실은 좀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다행히 오늘 밸류업이 강한 가운데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엔달러 환율이 확 올라간 게 그 재무관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미무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만두게 된 사람이 이제 간다 마사토라는 사람이 그만뒀는데 저 간다 마사토가 외환시장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엔달러 환율을 뚝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나게 돼서 혹시 이제 엔달러 환율을 그냥 올라가게 방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있었고 그때 엔달러 환율이 확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심각하게 봤으면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겠죠. 근데 일단은 주목은 하되 심각하게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은 오늘 좀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증권, 금융, 보험, 지주회사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낙폭주들, 그러니까 SM을 비롯한 엔터주들, 뭐 엔터주 바닥론 이런 보고서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들이 강했고 그 다음에 IT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 이게 정말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이게 업황이 돌아설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됐던 종목인데 121선 회복하고 어제 깼었다가 오늘 다시 한 방에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고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매수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다 매수. 근데 규모는 크지 않았죠.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매수하긴 했는데 뭐 그냥 사기는 하는데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본 것 같고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붙은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기관들의 매도가 장중 초반에 매도 나오고 나서부터 장중 내내 좀 완만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면서 상승 종목이 많았다. 매매한 종목 보니까 순매수 1위 종목이 외국인들은 이수페타시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매도 쪽에 나가 있었어요. 보시면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이 매도가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가 있고 매수는 이제 좀 2등주들이라든가 시총 부담이 좀 덜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지켜보는 가운데 종목을 골라 샀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주들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매수하긴 했는데 규모가 뭐 크진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역시 크진 않았고,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 관련주,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고르게 담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를 좀 고르게 기계적으로 담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업종의 특이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업종 내에서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 좀 갈려서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뭐 SM이라든가 JYP라든가 이런 엔터주를 외국인들이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사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패턴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담아서 그냥 이거 사서 저거 팔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 좀 갈아타는 뭐 갈아타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보면 5월 PC 공개됩니다. 예상치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는 제로, 근원은 2.6, 0.1. 지난달보다 내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가 나오게 되거나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면 금리 뚝 떨어지면서 다음 주 7월, 그러니까 7월이면서 하반기 시작되는 증시 한 며칠 동안 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이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와버리면 좀 자신감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코스피 50 또는 100포인트 정도
움직임이 결정되는 중요한 어떤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좀 들락거리면서 좀 어수선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업종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돼서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뭐 이제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좀 팔고 다른 쪽으로 잠깐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는 빠지고 다른 것들도 안 올라간다든가 하여튼 그런 현상. 예,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투자자들이 이게 그냥 수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깨지는 건가? 이렇게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눌릴 때 다른 오늘같이 상승의 업종이 많아지든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낙폭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통신 장비라든가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낙폭주 중에서 코스닥 어떤 게 제일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타이밍상 좀 눌렸던 종목 쪽에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엔터주가 먼저 좀 반응한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엔터주만 해도 시가총액 규모가 한 8조 원 되나요? 오락문화 업종이 한 8조 원 되나? 그 정도 되는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지가 포함된 업종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업종, 시가총액 규모가 큰 업종이 상승을 하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점 매수 들어오는 자금의 사이즈가 커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업종별 디테일하게 보기 어려우면 그냥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9조 원 이상, 그 정도 이제 나오면서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돈 사이즈가 큰 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은 엔터밸류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는 소재주 일부 이런 쪽에서 상승 시도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뭐 PC가 되게 중요한데 앞서 전방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두 명만 밑으로 내려가면 두 번 인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저 점도표 찍었을 때가 5월 CPI를 안 보고 저걸 이제 수정하지 않고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5월 CPI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PC까지 잘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냥 두 번을 당연하게 두 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9월에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한 번이면 11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9월에 인하하게 되면 다음 주가 7월이니까 이번 분기의 첫 번째 인하네 이 분위기가 되는 거랑 이번 분기에 인하 안 하고 다음 분기로 가네 이거랑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PC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뭐 금리 하여튼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7월과 상반기에 어떤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9시 반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결과는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